배 한 척에 4조 원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몇만 대 값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3척이나 한꺼번에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조선소도 못 해본 일입니다. 그걸 경상남도 거제의 한 조선소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듭니다. 중국도 아직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배로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조선소 하나만 웃는 걸까요? 저는 처음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짓는 회사 말고도 조용히 같이 버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돈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약속드릴게요. 확정된 사실, 보도로 나온 이야기, 아직 확실치 않은 추측을 나눠 보여드릴게요. 이 3칸으로 나눠보면 진짜 돈의 길이 보입니다. 먼저 그날 거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6년 6월 5일입니다. 장소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입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진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다 만든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2개 반을 합친 길이라고 합니다. 무게만 약 5만 톤이라고 하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냥 우리 동네 한 블록만 한 쇳덩어리가 바다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시더라고 합니다. 캐나다로 보낼 배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천천히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을요, 보는 사람들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FLNG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라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우리말로 풀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입니다. 부유식이라는 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는 뜻입니다. 액화라는 건 가스를 차갑게 식혀 액체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가스 공장입니다. 여러분, 원래 천연가스는 어떻게 캐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바다 밑에서 가스를 뽑아 긴 관으로 육지까지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육지에 큰 공장을 지어 거기서 가스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예 공장을 배에 통째로 실어 가스가 나오는 바다 위로 가져가자. 그게 바로 바다 위가스 공장입니다. 가스를 캐고 식혀서 액체로 만들고 저장까지 한 배에서 다 합니다. 말이 쉽지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거대한 배 위에 정밀한 공장을 통째로 올려야 하니까요. 배도 잘 만들어야 하고 공장도 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를 두고 고부가 설비라고 부릅니다. 고부가라는 건 적게 만들어도 큰 돈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큰 화물선이 있지요. 그건 한국 말고도 만드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 가스 공장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같은 배라고 다 같은 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스회사 사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수조 원짜리 일을 아무데나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가장 잘하는 곳에 맡기고 싶으시겠죠. 바로 그 가장 잘하는 곳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배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척에 최대 4조 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건 삼성중공업이 북미에서 따낸 델핀이라는 사업이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1호기 계약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오늘 진수한 시더의 가격이 정확히 4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척의 조단이라니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일반 가스 운반선 10척을 한꺼번에 주문받는 것과 맞먹는다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크기를 느껴보라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운반선 10척과 똑같다는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척의 무게가 이 정도라는 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배 한 척 값이 웬만한 큰 회사 하나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 동네에 이런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요. 그 공장 하나에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일합니다. 월급이 돌고
동네 가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배 한 척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이웃의 밥줄이 걸린 일이지요. 제가 이 숫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숫자 뒤에는 늘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진짜 놀라운 대목입니다. 거제 그 조선소에서는 이 가스 공장 배를 한 척만 짓는 게 아닙니다. 무려 세 척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한 척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걸 세 척이나 한 도크 안에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어떤 조선소도 한 곳에서 세 척을 동시에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척이 갈 곳을 한번 볼까요? 한 척은 멀리 캐나다로 갑니다. 한 척은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로 갑니다. 또 한 척은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사로 갑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한 조선소에 일을 맡긴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척을 동시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스마트 조선소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 자재 주문, 실제 제작을 데이터로 하나로 연결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공장 전체를 컴퓨터로 똑똑하게 묶은 겁니다. 사람만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척을 동시에 짓는 건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저는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님 한 팀 음식을 차리는 것도 정신없지요. 그런데 세 팀이 한꺼번에 주문하면 어떨까요? 웬만한 주방은 다 엉켜버립니다. 그걸 척척 해내는 식당이 진짜 고수지요. 조선소도 똑같습니다. 배 한 척도 수많은 사람이 매달리는 일입니다. 그걸 세 척이나 동시에 돌린다는 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4%라는 점유율입니다. 뉴스에서 한국이 이 시장의 64%를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그냥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64%가 무엇의 64%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이 가스 공장배가 모두 11척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7척을 한국이 따냈다는 거죠. 11척 중 7척. 그래서 64%입니다. 전체 조선 시장의 64%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귀한 배의 절반을 훌쩍 넘게 우리나라가 가져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두 척 따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척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한국이 이 시장을 독주한다고 표현합니다. 쓸어 담는다거나 싹쓸이한다는 말은 좀 과합니다. 정확히는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배로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걸 세 칸으로 나눠 보여드리기로 했지요. 첫째 칸은 확실하게 돈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곳은 당연히 배를 짓는 조선소입니다. 배를 직접 수주하고 만드는 곳이니 가장 앞자리에 있지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소만 버는 게 아닙니다. 배 안에 들어가는 가스 공장 설비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가스를 식히는 장치, 누르는 장치, 저장하는 장치가 다 따로 있거든요. 이런 핵심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을 기자재 회사라고 부릅니다. 기자재라는 건 배에 들어가는 기계와 부품을 말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이 부품들도 같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이를 따내면 부품 회사도 같이 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같이 돈 버는 구조입니다. 배 한 척이 팔리면 그 뒤로 수많은 부품 회사가 일감을 받습니다. 이게 첫째 칸, 확정된 돈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큰 집을 새로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을 짓는 건설사만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창문 만드는 곳, 문 만드는 곳, 보일러 넣는 곳이 다 같이 법니다. 바다위 가스 공장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배라는 거대한 집안에 들어갈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소 하나가 이를 따내면 줄줄이 일감이 퍼집니다. 이걸 우리는 밸류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가 잘 되면 이어진 회사들이 같이 잘 되는 사슬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둘째 칸입니다. 둘째 칸은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조심해서 봐야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델핀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호기 계약이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호기, 3호기가 더 발주될 거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추가로 더 만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칸에 넣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능성을 마치 정해진 일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추가 발주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그런 거지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는 하되 확정과 가능성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둘째 칸을 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째 칸입니다. 셋째 칸은 이름만 도는 영역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꼭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혜 기업이라며 이름들이 막 거론됩니다. 이 회사도 관련이 있다, 저 회사도 엮인다며 말이 돕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제 일감은 없는 거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면 너도 나도 관련주라며 떠들썩하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일감을 받은 곳과 이름만 불린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과 실제로 계약을 따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셋째 칸을 가장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사실만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서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솔깃하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소문보다 계약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약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름이 거론된다고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일감이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세계가 하필 한국에 이 일을 맡길까요? 미국도 큰 나라고 일본도 기술 좋은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대한 배 위에 정밀한 공장을 통째로 올려야 한다고요. 배 만드는 기술과 공장 만드는 기술이 동시에 최고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렵고 비싼 배에 도전해 왔습니다. 처음엔 일반 화물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가스 운반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바다 위 가스 공장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 단계씩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세계가 한국을 찾는 게 당연하죠. 쉬운 건 다른 나라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한국밖에 못하는 영역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실력입니다. 수많은 기술자가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지요. 처음엔 다들 한국이 무슨 배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이 세계 최고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세계가 줄 서는 일은 없었겠죠. 끝까지 도전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걸까요? 여기에 뜻밖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스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컴퓨터 창고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기를 정말 무섭게 먹어치웁니다. 그럼 그 많은 전기를 어디서 만들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천연가스 발전이 큰 몫을 합니다. 전기 수요가 늘면 가스 수요도 따라 늘어납니다. 가스 수요가 늘면 가스를 캐고 나르는 설비도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바다 위 가스 공장 주문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큰 흐름에 대한 전망입니다. 당장 정해진 미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거제 조선소가 바빠진다니 세상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인공지능을 쓰는 그 순간에도요. 저 멀리 바다 위 가스 공장이 같이 돌아가는 셈이죠. 만약 누가 이 둘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기가 가스를 부르고 가스가 저 배를 부른다고요. 전기 수요 말고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안보라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 나라가 쓸 기름과 가스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 가스 가격이 출렁입니다. 그러면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가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이러다 보니 새로운 가스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납니다. 새 가스밭을 빨리 개발하려면 바로 그 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서 바로 가스를 캐는 그 설비 말입니다. 육지의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배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 수요와 에너지 불안, 이 두 가지가 같이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 한국조선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멀어 보이지만 의외로 가깝습니다. 이런 큰 배를 짓는 일이 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일자리입니다. 거제 같은 조선소 도시에 일감이 쏟아집니다. 배 만드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품 만드는 공장 자재 나르는 회사도 같이 바빠집니다. 그 지역 식당과 가게까지 활기를 띱니다. 조선소 하나가 살아나면 도시 하나가 같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 이런 산업이 강해지면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비싼 물건을 수출하니 나라에 돈이 들어옵니다. 나라에 돈이 돌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돌아옵니다.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먹고 살 든든한 기둥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멀리 있어 보여도 결국 우리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조카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튼튼한 산업이 있으면 갈 곳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이 반갑습니다. 당장 내 통장이 두둑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나라가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던지시는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주식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건 산업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 눈말입니다. 수혜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확정된 일과 가능성, 소문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분위기에 휩쓸려 덥석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차분히 사실을 모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흐름을 쉽게 풀어드릴 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어떤 회사가 대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지지요. 나만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덜컥 따라가면 낭패 보기 쉽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급한 마음이 들수록 한 번 더 천천히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배운 3칸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건 확정인가 가능성인가 아니면 그냥 소문인가, 이렇게 한 번만 나눠봐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결국 자기 돈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단단한 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는 나라였지요. 남의 나라 자원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원을 캐는 그 거대한 배를 우리가 만들어 팝니다. 자원 부자 나라들이 한국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가진 게 없어 기술로 승부한 나라입니다. 배를 만들고 더 어려운 배에 도전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에 올라섰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바다 위 가스 공장입니다. 어려운 길을 골라 끝까지 간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일본은 왜 못 따라오느냐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지요. 먼저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한때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을 줄여나갔습니다. 돈 안 된다고 손을 놓은 사이 한국이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다시 따라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배를 정말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로 값싼 일반 배 위주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스 공장 배는 아직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어렵고 비싼 배, 그건 한국의 몫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다 만드는 걸 싸게 파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비싸게 파는 길도 있지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값싼 배 경쟁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중국에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길을 골랐기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한국 조선이 보여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짚을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쌓는 중이에요. 그러니 지금 잘 나간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꼭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계속 앞서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숫자마다 조건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64%도 4조 원도 다 기준이 있는 숫자였지요. 이걸 부풀려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좋은 소식일수록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랑은 사실에 근거할 때 진짜 자랑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뿌듯해야 돼, 정확하게.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조선소가 받아 위가스 공장배를 세 척 동시에 짓고 있지요. 이건 세계 최초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간다는 것도 분명한 이야기예요. 다만 64%라는 숫자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새로 발주된 11척 중 7척을 기준으로 한 숫자거든요. 한 척에 4조 원이라는 금액도 특정 사업 계약 기준이라는 점도요. 진짜 돈의 길은 조선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품회사, 설비회사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름만 도는 곳과 진짜 일감을 받은 곳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확정과 가능성, 소문을 세 칸으로 나눠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원 없던 나라가 세계가 줄 서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거제 앞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를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기름도 안 나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두 손과 머리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배부터였습니다. 다들 비웃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세대가 또 한 층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못 만드는 배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어달리기입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 뭉클합니다. 만약 누군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소식은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도 이 자부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또 하나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정상은 누가 거저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의 땀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요. 저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거제 앞바다에서 시작된 큰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배 한 척에 4조 원. 그걸 세 척이나 동시에 짓는 나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흥분만 하지 말고 차분히 보자고 약속드렸지요. 확정된 사실과 가능성, 소문을 나눠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투자를 권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함께 읽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업 이야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기업경제TV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